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없나, 그러면 이분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준철학관의 협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 힘드신데, 오늘은 제가 2020년 나라 운을 조금 폭넓게 한번 봐드리려고 해요. 총선까지. 어차피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총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국무총리라든지 황교안, 어떤 사람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사실 20년은 사실 구분으로는 그렇게 썩지는 않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작은 기토의 나라예요. 그래서 각기 앞에서 조화를 부리는 나라고,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 수기운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제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조금 나라가 안 좋은 영향을, 예를 들면은 97년에 이제 IMF가 터졌는데, 보통 IMF 경기가 나빠지려면 그 전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996년 병자년 자수가 들어올 때, 보통 이제 병화를 이제 한 7월까지 보고, 이제 8월부터는 이제 자수를 보는데, 후반에 이제 자수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때가 이제 자년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우리나라 큰 어려움이 있었죠. 2007년도가 이제 정해년, 한 8월부터가 이제 해수가 들어올 때였는데, 그때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졌어요. 그때 금융 위기가 한번 크게 와서 증권도 떨어지고,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증시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이제 반복이 됐는데, 올해는 사실 96년이나 2008년 자수 때보다 더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은 수기운이 강한데, 올해는 청간이 경금이라는 거는 이제 지하수를 뜻하는 거예요. 지하수가 올라오고 물이 막 들어오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구분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내년 아마 신축년, 신금, 지하수가 이제 내년 한 8, 9월 달까지는 이제 신금이 들어오니까, 내년 한 10월 달까지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물론 경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은 나쁜 일이 터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고 병이 창궐하고 번지게 되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또 정부에서는 어때요? 운이 나쁘니까는 신뢰를 잃어버릴 거고, 그럼 군주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되겠죠. 아까도 제가 잠깐 TV를 봤는데, 진천인가요? 다 막아쓰고 보건부 차장이 갔는데 글 찍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서 그런 거예요. 문통이 운이 좋고 집권 여당이 신뢰를 줬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라고 봐요. 정부를 믿고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운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다 나쁘냐? 다 나쁘진 않아요. 왜 다 안 나쁘냐면, 구군은 나쁘더라도 이제 사주, 각자의 사주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화가 조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에서는. 양력으로 5, 6, 7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나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여름에 태어나서 지하수가 물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좋아지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어때요? 12월, 1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겨울에 태어나서 물이 다 언 상태에서 지하수나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럼 그걸 총선에서 연결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화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국회의원이 많이 될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가 띠를 한 10% 정도를 보고 월을 한 33에서 35% 정도를 보는데, 그러니까 태어난 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국회의원으로 올해 이제 5, 6, 7월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떨어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이제 문통의 아랫사람이 되게 되면 아마 민주당이나 문통한테 많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아랫사람으로 해서 문통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일단 문통이나 민주당의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몇 개를 이제 뽑아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원정권이에요. 원정권 씨 사주를 보면은 임신년 개축 경자일에 태어났더라고. 그럼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 한겨울에 이게 다 물이에요. 이건 지하수고. 그럼 이 사람은 사실 문통도 지금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은데, 이렇게 지하수나 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2호 국회의원으로 영입을 민주당에서 했었는데,
인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사주를 보면 지금 한겨울에 얼어있는 땅에 지하수가 많고 물이 많은 사주예요. 그럼 이런 사주를 뽑은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한겨울에 불이 꺼진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주당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이렇게 국회의원 또 나온다는 황운하 씨 제 사주를 한번 풀어봤는데, 이 사람이 몇 년생이냐면 1962년 11월 13일. 이 사람도 이제 겨울에 태어난 사주예요. 사주를 보면은 이민, 이 사람도 또 임자, 신사, 한겨울에 태어나서 물이 많은 사주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이 천간에 2개가 있고, 이 월에 이제 자수에 천간이니까 물이 물바다예요, 한마디로. 그게는 안 되겠죠. 아무리 뭐 대운까지는 제가 안 뽑아봤는데, 이렇게 물이 많은 사람은 올해 경자년, 올해는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불이 꺼져요. 이 불이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한다고. 그럼 국회의원도 못 나가고, 이 사람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사람이라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민주당이나 이낙연 전 총리나 문통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래요. 지금 현재 달은 2월 5일까지는 토의 달이에요. 토라는 건 우리나라가 이제 작은 땅이라서 흙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공통되는 게, 왜 제가 구군을 풀려고 그러냐면, 작은 땅에 삼면에 물이 많은 사주예요. 근데 햇볕이 없는 사주라고. 근데 지금 문통도 작은 땅이, 이 사람은 나무가 또 많은 사주예요. 거기에 햇볕이 없고 땅이 적다는 얘기지. 좀 이따가 제가 이낙연 국무총리 사주를 자세하게 풀 텐데, 그분 사주도 땅만 이렇게 있고 햇볕은 아예 없어. 거기에 물바다예요. 그러면 나라하고 이 지금 우리 구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사주가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올해는 지금 경자년이 들어와서 어때요? 지하수가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땅이 진흙탕이 되듯이 문통사주에서도 물이 들어오면 나무가 크면서 땅이 갈라지겠죠? 이낙연 총리 사주 같은 경우에도 이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땅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은 2018년, 19년 10월 달까지는 땅이 들어왔었어요. 문통도 지지율이 높고 이낙연 총리도 이제 지지율이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자년이 들어오면서 지하수하고 이제 물이 들어오면 지지율이 이제 점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구군으로 봤을 때는 2월 5일까지는 이 땅이 조금 이렇게 넓어지는 시기야.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크게 번지지는 않을 거예요. 2월 5일까지. 하도 이제 걱정들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구군을 보면서 좀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저도 이제 2월 5일까지는 그렇게 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지금 문제예요. 2월 6일에서 2월 11일 사이에는 이제 일반 철학관이나 이런 우리 같은 술사 아니면 모르는 기운이 있어요. 그때는 다시 이게 숨어있는 목기운이 들어와요. 이 나무가 들어온다. 그럼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이 땅이, 문통은 땅이 갈라지는 형국이고 구군에서도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형국이라고. 이때가 확 퍼질 가능성이 많아. 이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 그러다가 진짜 천개의 흐름을 보면 2월 26일에서부터 3월 10일, 이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이때는 숨어있는 기운, 물, 나무, 이 기운이 다 들어와요. 그럼 물하고 나무하고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 땅이 다 갈라지니까, 문통은 예를 들어서 이 나무는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관운에 해당하는 거고, 명예손상이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명예손상이 되면서 자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 땅이 갈라지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겠죠. 물이 들어오고 나무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문통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근데다가 주변에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잠깐 제가 풀어본 사주 중에서 황교안 대표, 그분은 사실 화토가 조금 많아요. 그러면 그분은 사실 이렇게 목이 들어올 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 나라운에서 나 구군하고 문통 나쁠 때 이렇게 지금 날짜를 예언을 했는데, 이때는 반대로 사실 또 황교안 대표는 되게 좋은 운이에요. 문서를 잡거나 통합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운. 또 하나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예를 들어서 사주가 무신, 무오, 개해.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화하고 화토가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럼 이 사람 이 금이나 수가 들어올 때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경기는 되게 나빠져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5월생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게 풀어서 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력으로 5, 6, 7월생들은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만 어때요? 되게 좋아지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은 올라와요. 딴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떨어지더라도,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질 때 제일 같이, 우리가 IMF 때도 마찬가지고 리먼 사태
될 때도 제일 떨어지는 건 사실은 증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이재용밖에 없어요. 물론 기업체 사장은 다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하시는 분 중에서도 대표이사가 5, 6, 7월생들은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올라가는 주식도 있을 거예요. 그 달에 태어난 사람들. 근데 호텔신라 주식은 사지 마세요. 호텔신라는 그 이부진이 호텔신라 대표이사로 돼 있죠. 이부진 거 잠깐만 봐드릴게요. 이제 삼성전자만 뭐 잘 되냐, 뭐 딴 데는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이부진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이부진 사주는 경술이에요. 경술. 그다음에 을류, 힘이. 이부진 사장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올 초에는 경금이 들어와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땅은 넓은데 고철이 이렇게 쌓여있는 사주.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조그만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거. 그럼 올해가 경금이 들어오면 어때요? 고철이 더 쌓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이게 다 깨지는 운이에요. 돈도 나가게 되고 명예 손상도 되고 다 깨지는 운이라. 그럼 올해는 호텔신라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몇 월 달부터 떨어지냐면 목 들어올 땐 괜찮아요. 이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통이나 이낙연 씨 나쁜 그 시기 때는 목이 들어오니까는 의외로 그때는 또 주식이 호텔신라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4월 달 되면은 경진이 돼요. 금하고 토가 들어오니까 이 나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주식까지 다 떨어질 거라. 그럼 호텔신라는 사실 4월 5일 전에는 다 팔아야 된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좀 자세히 한번 풀어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타이틀로 잡은 거니까. 사실 1952년 12월 원래 21일이라고 이제 인터넷에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 할 때 그분은 지금 1960년생이었죠. 근데 항상 제가 60년생, 5, 6년생, 5, 2년생 그다음에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라, 사람들이 윤년은 잘 몰라요. 윤년이라는 거는 천문학자들이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지구와 태양이 있으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이 궤도 계산을 해서 365일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4년을 살아보니까 하루씩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29일을 이렇게 껴놓은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이제 입춘이 지난 그 달에. 그러면 지금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도 연도가 52년생이에요. 52년생이라는 거는 원래 29일이 껴있는 해라고. 그럼 29일 하루 빼게 되면 19일로 봐야지 정확한 사주가, 진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주는 다 엉뚱한 사주로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럼 이 사주는 지금 노란색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건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물이야. 근데 시를 제가 오시로 이렇게 확정을 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시에서도 물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 제가 오시로 봐야지만이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다 해서 지금 오시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맞고, 이제 시는 제가 볼 때는 오시로 추정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 사주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 땅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몇 월 달에 태어나? 조우로 봤을 때는 큰 겨울에 땅에 해당하는. 그럼 일단 조우로 봤을 때도 용신을 어떻게, 뭘로 봐야 돼요? 햇볕으로 봐야겠죠. 이 사람도 사실 햇볕, 화가 들어와야지만이, 이 얼어있는 물을 녹여야지만이 나무도 키울 수가 있고, 지금 땅 위에 이 많은 물들이 얼어있는 상태예요. 그 위에 나무까지 지금 얼어있다는 얘기지. 거기에 햇볕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이제 오화를 조금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 이 사주가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이제 운이 굉장히 좋게 흘렀지. 왜냐면 이 사주도 이제 정밀하게 풀어보면 땅이 지금 부족한 사주예요. 땅이 부족한 사람들은 땅은 이제 성격적으로 믿음에 해당하고. 그러면 땅의 기운이 적게 들어왔다는 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신중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을 좀 잘 안 믿는다. 문통도 땅이 적다 그랬죠. 문통도 한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잘 안 믿지만 누군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이라 그랬죠. 조국은 버렸다 그러는데 전 안 믿었어요. 성격을 아니까. 문통은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좋아해요. 이게 본인한테 정말 마이너스가 될전정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낙연 이 총리도 똑같은 사주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은 좀 화하고 토가 없죠. 사 중에서 조국 사주고 화토가 많았었죠. 그 다음 추미애가 토가 많았었죠. 그러면 좀 문통이나 이낙연 사주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추미애나, 예를 들어서 화토가 많은 조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총리나 문통이나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추미애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추미애 문자 보내갖고 또 추미애 편들다가 한번 콩구녕 났었잖아, 이낙연 총리.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비슷한 사주는 궁합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사주도 이렇게 물이 많은데, 문통도 땅은 작은데 나무가 많고 물이 좀 있고, 어때요? 햇볕 없는 사주를 했죠. 지하수가 올라오고. 그럼 사실은 두 분 다 서로 같이 있으면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문통이 대통령 하면서 이 총리가 별로 도와준 게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 막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약한 사주예요. 원래 일반 사주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사주를 보러 왔다면 왜 그러냐면 이 화하고 토가 퍼센트가 너무 약하고 물은 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다 신약이라는 사주야. 원래 사주를 봤을 때. 그러면 재가 많고 이렇게 신약일 때는 바란스가 보통 제일 좋은 사주가 인성하고 내가 비겁 이게 겁재 요 세력이 50%에다 이 나머지 세력이 50%가 제일 좋은 사주. 근데 이 사주는 뭐 한 2대 20대 80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란스가 크게 차이 나는 사주는 만약에 이제 태어나서 부모를 갈라놓는다든지 한쪽 부모를 먼저 잃는다든지 이런 사주예요. 사실은 사주. 제가 이분의 저 어렸을 때나 저도 이제 손님 보고 너무 바쁘니까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 좋은 사주는 아니었어요. 운이 좋게 흐르진 않았다는 얘기. 근데 그럼 이 사주도 어쨌든 햇볕이 필요하게 햇볕이라는 거는 화의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성격이 급한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급해요. 그리고 말할 때 되게 조리 있게 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해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해력이 좀 느리고 반응 속도가 늦어요. 뭔가 이제 한 박자 늦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물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 지혜가 많다는 건 뭐냐면 누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딱 했어. 근데 그때는 잠깐 이게 뭐지? 하고 조금 이제 뜸을 들이고 이해를 못했어. 근데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 말 뜻을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3배 이상으로 지혜가 나타나는 대기만성인 사주다. 이 신약이. 그리고 이 신약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역학자나 역학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신약들은 보통 아랫사람들한테 되게 엄해요. 그게 신약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랫사람이 나무기 때문에 이 지하수하고 이 직업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지하수가 올라오면 물이 완전히 녹물이 돼서 이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미리부터 잡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기어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화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얼어있는 물을 녹여야 되니까. 그럼 이 햇볕은 본인한테는 엄마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인 사주. 근데 반대로 비가 막 오면 물이 얼어버리겠죠. 물이 얼다는 거는 이 물은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 재물, 아버지. 뭐 육친관계는 이제 아버지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인연이 별로 없다. 그럼 부인도 어때요? 부인이나 여자가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죠.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여자 만나면 패가 망신한다. 왜냐면 얼어있는 물에 또 물이 들어오면 그럼 좋게 얘기하면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술만 먹지 않으면 스캔들은 크게 나는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햇볕을 받아야지.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체력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지하수하고 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지하수는 이제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거는 심장, 방광, 남자한테는 부구안에 해당하는 하는 일은 얘네들이 하는 일은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해주는 역.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체력이 굉장히 좋겠죠? 이런 사람들은 단거리나 이런 거보다는 장거리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근데 평소에는 얼어있으니까 별로 여자 생각이 별로 없겠죠. 근데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 어때요? 이 얼어있는 이 호르몬들이 다 녹는다고. 술을 먹게 되면 여자를 조금 푼다. 근데 너무 얼어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술을 딱 먹게 되면 이 자수는 이 해수는 몰라도 이 자수는 꽁꽁 심장 쪽이 얼어있는 거예요. 그럼 술을 먹게 되면 뜨거운 불하고 얼어있는 게 이렇게 받치면서 어때요? 확 올라오니까 얼굴이 빨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술이 체질에 안 맞는다. 그리고 처음부터 안 먹는 경우도 가끔 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화나 토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좋은 운에 살 수 있는. 그럼 이 사람 운을 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는 사실은 10살 때까지는 물이 들어왔었어요. 이때는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고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어있는 땅 15살 때까지는 크게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딱 좋을 시기는 요때. 요 갑 중에, 요 인 중에는 무병이 있어요. 무병. 그게 아마 19, 20, 21살 그 시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재순했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갔다 그러는데 서울대 법대 갔다 그러는데 이때 서울법대는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솔직히 의미와 서울법대 최고를 알려주지만 저도 62년생이라 10년 전 서울법대는 저보다 이제 10년 전이니까 제가 알아요. 서울법대는 그렇게 그때는 법대가 세진 않았어요. 그때 아마 무토하고 병화, 무인 지장간에 숨어있는 무토하고 병화가 왜냐면 요때 아마 서울대를 갔을 거예요. 19, 20, 21살 요때. 그러다가 36이 되면서 화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불이 병화. 이때는 이제 임수가 있으니까 두 개가 맞고 있어도 어쨌든 햇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얼어있는 물을 녹여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들어오면서 진짜 좋았던 시기는 이제 46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없나 이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2022년 내년이 이제 신축이고 그 다음에 내후년이 이제 이민이에요. 근데 이 대선 때 선거하는 기간이 물이 들어오더라고. 2022년에. 근데 대운이 이렇게 보면 되게 좋다.
토가 이 노란색이니까 둘 다 토니까 되게 좋을 줄 아는데 여기서 요게 갈려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위에를 쉽게 말해서 4년을 보는 거야. 그러면 66, 67, 68, 69가 기토라고. 내년이 요 정화에는 이 미토에는 정, 을, 기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미토는 이 전부 미토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정화를 1년 2개월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이 을목을 8개월 정도로 봐요. 그 다음 나머지 애를 3년으로 본다고. 근데 딱 대선하는 기간에 요 을목이 딱 끼더라고. 정확하게 제가 청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대운이 이 화에서 을목으로 변하니까 물이 이렇게 얼어있는데 나무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러면서 1년 후에서 임수가 들어와. 그러면 이분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돼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청기의 흐름을 다 예측해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서 그 날짜 계산을 다 한 거니까 거의 맞을 겁니다. 사실 이런 사주는 사실 대통령감은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대운이 좋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36살 때부터 화, 토, 정사, 무호. 이 무호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토가 들어오고 화가 들어오고. 또 지금 69세인데 지금 기토운에 산다고. 기토. 그러면 땅이 작은데 땅에 이렇게 넓게 들어왔어.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지지율도 높고 그런 거예요. 운을 굉장히 좋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주는 그렇게 썩 좋진 않는데 배운이 진짜 이렇게 아주 묶어서 한 40년을 갖다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운을 보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집권 여당 쪽에서는 대선 후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민생이 나빠지고 경기도 나빠지고 모든 증권은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나빠지는데 집권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영웅이 탄생할 거예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마 재계나 이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일반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철학관 하시는 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만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길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정사라는 건 뭐냐면 이 정화는 이 밑에 사화를 가지고 있다고. 이 사화는 둘 다 불이에요. 항상 이 역학 공부하실 때는 자연 그대로 생각해야 돼. 내가 불인데 밑에 또 불이 있어. 그러면 밑에 불을 버리고 이 물하고 합돼갖고 모기불을 변한다? 그건 죄 아니에요. 그냥 한만 되는 거지 변하지가 않는다. 이 임자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물에 물이 있는 거야. 근데 정화를 만난다 그래서 내일로 어때요? 목으로 변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역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합의돼서 뭘로 변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다. 변할 때는 이런 임수는 변할 수는 있어요. 이 땅 위에 물이란 말이야. 이런 물들은 정화를 만나면 이 임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잘 공부하실 때 판단해야 청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다. 왜냐면 달력을 잘못 보면 아무리 공부해도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손님들도 10명 오면은 어느 철학관 갔는데 5명은 되게 잘 보는데 5명은 못 봐. 그 5명을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윤년의 개념을 몰라요. 이 달력의 흐름을 어떨 때는 어느 달에는 이렇게 하루 전날 하루씩 땡겨지는 달이 있어. 그거는 청기를 계속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주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 실력이 없어서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달력의 이 청기의 흐름을 잘 몰라서 그래요. 물론 제가 틈틈이 저는 어떤 역학을 강의하러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역학을 모르시는 분들을 좀 풍수도 좀 알려드리고 궁금한 이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나 한나라당이 이기나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고 해서 강의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윤 총장 걸 볼 때 이성윤이 이씨가 된다고 제가 해서 한번 그거 맞췄는데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요? 제가 저 추미애 그건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청기 흐름을 알기 때문에 대충 날짜를 아는 거예요. 법무장관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한 게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뭘 얘기를 했냐면은 그 서지원 검사 얘기를 했어요. 서지원 검사 괜히 바보 만들었다. 그 내용을 아마 추미애 가면 뭐 자세히 보실 수는 있지만 그때 제가 한번 예언한 게 있을 거예요. 서지원 검사가 고소한 사건이 있죠. 검찰국장을 갖다 고소해서 2년형을 받았는데 1, 2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와가지고 그날 그러니까 추미애가 빠져나갈 군형 만드느라고 청와대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 풀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언론에서 서지원 검사가 뭐 했는데 안 됐다. 그 사람이 풀려났다. 이런 거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TV를 뜩 보니까 인사이동을 딱 하는데 추 장관이 되게 미안했나봐 서지원 검사한테. 양심은 있나 보더라고. 법무부에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법무부에 높은 자리 줬어. 이게 또 오늘 또 하나 또 실망한 게 있어. 이게 도대체 대법원까지도 이렇게 국민한테 신뢰를 안 주나. 그때도 제가 한번 실망을 했어요. 그 서지원 검사 그 감찰했던 국장 풀어줘가지고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양승태 그 대법원장하고 김기춘이 아마 1, 2심에서 다 형을 받았어요. 난 사실 그분들이 난 형 안 받는 게 사실은 좀 좋아요. 근데 뭘 받냐면 지금 그분들이 지금 걸려있는 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아시죠? 직무유기로 해서 1심, 2심에서는 적폐다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다 형을 줬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 보니까 또 그때 그 서지훈 검사 마냥 또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 내려보냈어요. 이건 저 무죄 추정 무죄로 이렇게 된다 하고 또 내려보냈더라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재순가 누군가 하고 또 조고 이런 사람이 지금 다 걸려있는 게 지금 직무유기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승태하고 김기춘이 지금 형을 살게 하면은 그게 대법원부터 판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국이나 유재수 그 사람도 직무유기한 거 다 풀려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왜 속보 있는 짓을 자꾸 하냐고. 국민들 짜증나게. 바보예요 국민들이. 이런 데서 자꾸 신뢰를 잃으면 민주당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 다 국민들이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 해서 그거 뉴스 보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이분이 제일 궁금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될까 안 될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대운이에요. 60% 운이 좋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만 안 나오면 국회의원은 될 거예요.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붙으면 몰라요. 황교안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황교안 대표는 대운도 좋고 일련운도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 아니고 그냥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구로로 나가게 되면 아마 종로에서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싸움에서는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2013년도가 아마 도지사 선거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 해가 이제 계사년이에요. 계사. 이때는 물이 들어왔을 때도 사실 도지사가 됐어요. 대운이었기 때문에 60%가. 그럼 요번에도 국회의원 선거 정도는 될 거로 봐요. 왜냐면 올해가 이제 경자년인데 천기의 흐름을 보면 자수는 이제 후에 오고 한 8월 이후에 오고 이제 경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럼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1년은 사실은 나빠요. 그럼 2013년하고 비교하면 2013년도에는 물이 20% 들어왔는데도 도지사가 됐다 그러면 올해도 지하수가 20% 이렇게 들어와도 국회의원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지하수는 이 총리한테는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은 지금 현재 선대위원장 맡았잖아. 그럼 아랫사람은 누가 될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와서 물을 어때? 20% 녹물을 만든다 그러고 얼어있는 물을.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에 참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문통사주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통사주도 나무가 많은데 어때요?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 땅이 어때요? 녹슨 땅이 돼버리겠죠? 그럼 아랫사람을 인해서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운이고 본인도 문통 입장에서도 운이 나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나쁜 시기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통이 나쁜 시기나 이낙연 총리가 나쁜 시기는 2월 6일에서 2월 11일이 아주 나빠요. 그 다음에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아주 나빠요. 이때는 이제 모기나 물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다고 봐요. 지금은 뭐 지지율이 오늘이 이제 76일 전이에요.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이 76일 전인데 근데 이제 요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차가 많이 나. 민주당은 문통 지지도 많이 떨어질 거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지력이 많이 떨어지고 작은 국회의원 선거는 이길 수 있어도 크게 선대위원장을 하는 민주당 아마 쪽에서는 국회의원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부군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는 작은 땅이에요. 근데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한국당이 정권을 잡고 있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든 정권이 잡은 쪽이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정권을 잡은 쪽이 일단은 국군이 나빠지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나빠져. 경제도 나빠지고 민생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병이 창궐하게 되고 사고가 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건 여당을 안 좋게 보겠죠.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그럼 부가적으로 봤을 때는 야권이 어때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국당은 가만히 있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주의 특징은 또 뭐냐면 월에 지금 양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양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근데 속마음은 되게 여리고 착한 사주예요. 근데 사실 아주 능력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지. 이분이 사실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대통령들은 제 탓이냐
예를 들어서 이 땅은 적은데 재물은 많아.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비탈길에서 이 리아카에다가 이 물은 본인한테는 재물, 아버지, 부인, 여자,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자식, 관운, 명예, 이 지하수는 아랫사람 너무 많이 실어놓은 거야, 비탈길에. 그럼 운이 좋을 때는 이걸 다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운이 예를 들어서 금이나 물이 들어올 때는 이게 너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엎어져요. 그러면 이 많은 물들은 재물에 해당하는 건데, 재물이 이 사람은 운이 좋을 땐 자기 돈이 되지만 운이 나쁠 때는 어때요? 돈이 다 나가는 운이에요. 돈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지는 운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신약하고 재성이 많을 때는 일단 돈 씀씀이가 커요. 아끼질 않아. 그러면 이거 문통이나 이런 이낙연 씨를 대통령으로 해놓으면 경제가, 민생 경제가 엉망이 돼요. 돈을 어때요? 그냥 세금을 물주듯이 다 써버린다. 그럼 우리 때는 괜찮아. 요새는 뭐 노인들 뭐 조금만 하게 되면 뭐 많이 돈도 주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 돈을 주면 전 그 돈 안 받아도 좋아요. 세금을 조금 아껴 쓰시고 우리 아들 손자들이 복지로 해갖고 돈 다 쓴 거를 다 갚아야 돼. 그런 걸 왜 남기고 가냐고요. 근데 사주가, 이런 사주들은 문통이나 이낙연 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을 그냥 총선 위에서 돈을 아무리 써보세요. 절대 안 돼요. 운이 지금 안 되는 운이에요. 돈 쓰고도 욕먹는 운이라니까. 후세를 위해서 좀 재정을, 좀 돈을 좀 아낄 수 있고 나라 살림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바람이에요. 우리야 이제 얼마 이제 살지 못하고 이제 어차피 죽어갈 거고. 근데 후세한테 빚을 남기면 안 되잖아. 물론 다 국회의원 되려고 욕심 부려서 다 이렇게 해서 공약을 막 하더라고. 근데 공약 보면서 좋은 게 아니라 답답해. 왜냐면 돈이 자기네 돈이 아니잖아. 뭐 자기 집 팔아서 하라 그러세요. 그건 아니야. 세금으로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젊은 사람, 우리 후손들이 다 그 빚을 떠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군주는 절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절대 옛날 말하고 지금 말하고 틀리면 안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아예 이해하겠어. 요즘 TV에 나오면 옛날에 했던 말하고 지금은 다 틀려. 그럼 국민들이 그런 정부를 신뢰하겠냐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해도 그걸 들어주겠냐고. 신뢰가 다 깨졌는데. 후손을 위해서 좀 복지정책은 줄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한테 좀 신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좀 못 살아도 살 수 있어. 그렇지만 믿음이 깨지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예요. 제발 좀 신뢰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오늘 좀 이재용, 시간 있으면 이재용 삼성전자 사주를 좀 풀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정치 얘기보다는 좀 이제 어쨌든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거하고 호텔신라 이부진, 그래서 왜 이혼을 했는지, 이재용 뭐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은 그걸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뭐 경제 주식 관한 거 뭐 이런 걸 조금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자협조였습니다.